네, 처음에 이제 뭐 활동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노동자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성해야 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제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법적인 의무인데,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까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총 7개 정도가 되고요. 아마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몇 가지 이제 계약서 양식들이 나올 텐데요. 보통은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우리가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있는 이제 계약직,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두 가지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7가지 내용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그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네, 사실 근로계약서는 잘 챙기셔서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는 이제 개인 노동자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서류가 될 것이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취업 규칙은 이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이 되는 사업장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 규칙도 근로계약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는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가나 경조사, 휴가 이런 내용들은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취업 규칙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장에 취업 규칙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제 이것도 취업 규칙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규율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작성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고용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취업 규칙에 있는 근로 조건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법적인 의무는 사업주,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주가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서 그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프린트해서 비치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회사의 게시판이나 그렇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올려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꼭 이름이 취업 규칙이 아니더라도 내규 혹은 어떠한 이름이더라도 그게 어떤 회사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이제 취업 규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취업 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청취라는 것은 이제 그냥 들어보는 거겠죠. 이렇게 낼 거다라고 청취를 하는데, 사실은 저 부분까지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법적으로는 이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그 사업주가 이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규정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과금이나 상여금, 그러니까 그런 임금에 대한 부분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만약에 그 사업장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작년에 공예활동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던 분도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임금이 원래는 이제 그 당의 최저임금 정도로 이제 정해지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좀 결국에는 이제 그 임금 삭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는 좀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취업 규칙을 그 잘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비영리 단체나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작성할 때도 좀 이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취업 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사항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규칙은 작성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실 노동청에서 이 취업 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지 않거나 법적으로 위반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반려시키거든요. 다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작성하실 때 이제 필요 기재 사항들을 일단 모두 다 잘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이 취규도 이제 그 검색하시면 예시들이 있어요. 이제 큰 사업장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예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실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곳에 취규를 좀 잘 차용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